안녕하십니까. 의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연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하버드대 신경외과 교수였던 이븐 알렉산더가 저술한 나는 천국을 보았다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연자는 우연한 기회에 이 두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가 임사체험을 경험한 내용과 임사체험 후 그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의식에 대한 신념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2008년 대장균 내막염이라는 희귀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대장균이 뇌 전체를 공격하여 뇌의 심피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그가 생존할 확률을 거의 0%로 보았으며 설령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혼수 상태 7일째 되는 날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고민하는 시점에 알렉산더는 갑자기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뇌 기능은 수개월에 걸쳐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상인으로 회복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신념인 엄격한 유물론에서 벗어나 의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자도 평소에 의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의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리한 내용을 의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알렉산더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2. 알렉산더 주장에 대한 주류 과학계의 비판. 3. 알렉산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이론, 즉 올크 OR 이론. 4. 알렉산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실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더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뇌와 의식의 관계에 대하여. 알렉산더는 엄격한 유물론적 과학자였기 때문에 의식은 뇌의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에서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전달하는 수신기 역할만 한다고 말합니다. 2. 의식의 독립성에 대하여. 그는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확장된 의식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육체의 죽음 혹은 뇌의 정지 이후에도 의식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3. 우주의식의 존재와 사랑에 대하여 그는 체험한 의식의 본질은 개별적인 자아의식을 넘어선 우주적 의식이며 그 근저에는 조건 없는 사랑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의식의 바다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4. 우주의식과 인간의식의 관계에 대하여 그는 우리 각자의 의식은 우주의 근원적 의식이 잠시 개별화된 형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의 개인적 의식은 우주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솟아오른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임사 체험에 대하여 그는 임사 체험이란 일시적으로 내 기능이 정지되어 개별화되었던 인간의 의식이 무한한 우주의식의 상태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그것의 역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 과학과 영성은 통합되어야 한다. 2. 의식의 과학화가 필요하다. 3. 다윈의 진화론이 아닌 목적론적 진화론으로 수정해야 한다. 4. 많은 사회적 통념은 수정되어야 한다. 5. 삶에 있어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알렉산더의 주장에 대한 주류 과학의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과 주류 의학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의식은 내 세포의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한 부산물이라는 물질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더의 주장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료 의사들도 조롱에 가까운 냉소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비판 1. 주류 과학계는 알렉산더가 겪은 체험은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뇌의 심부에서 일어난 미세한 활동이 남아 있거나 혹은 회복 과정에서의 환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이 그가 투여받은 약물, 케타민 등과 같은 약물이 환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3. 그의 경험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비판 4. 주류 과학은 재현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을 중시하는데 개인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은 실험실에서 똑같이 재현하거나 숫자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5. 주류 과학계는 그가 내사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병원 기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본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고통에 반응하는 마지막 몸부림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류 과학의 비판에 대한 알렉산더의 해명. 알렉산더는 주류 과학계의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1. 나는 환각을 느낄 내 자체가 꺼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다. 당시 나의 대뇌피질, 즉 고등사고와 환각을 담당하는 부위인 대뇌피질은 박테리아성 내막염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환각이나 꿈을 꾸려면 뇌의 해당 부위가 작동해야 하는데 작동할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정교하고 선명한 초현실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명했습니다. 2. 약물로 인한 환각은 혼란스럽지만 내 경험은 명료했다고 말합니다. 약물이나 뇌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환각은 대개 파편화되어 있고 혼란스러우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겪은 체험은 일상의 의식보다 수백 배 더 선명했고 논리적으로 완벽했으며 우주의 지식체계가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경험이었다. 기능이 망가진 내가 평소보다 더 뛰어난 인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물질주의 과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